안녕하세요. 편안한 밤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달팽이 지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전 중의 고전, 시대를 초월한 전략서, 손자병법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손자병법 13편 중 5번째 편인 병세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병세편,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웅장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병세편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바로 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힘이나 세력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세나 형세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새는 군대의 기세, 형세, 그리고 잠재적인 힘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병세편에서는 이러한 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손자의 깊이 있는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병세편의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세편의 첫 시작은 전쟁의 형세는 기정의 2가지 운용으로 나뉜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기는 기이할 기, 정은 발을 정자를 씁니다. 기와 정, 이 2가지가 전쟁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리입니다. 정은 정면 공격, 정정당당한 전술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과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전면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강력한 병력과 장비를 앞세워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기는 기습 공격, 변화무쌍한 전술을 의미합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허를 찌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적의 후방을 기습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로로 우회하여 공격하는 것과 같은 전략이 기에 해당합니다. 적의 허점을 노려 빠르게 침투하거나 교란 작전을 펼쳐 적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기습하는 것 등이 기의 범주에 속합니다. 기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손자는 이 기와 정이 마치 물이 끊임없이 흐르듯 태양이 번갈아 뜨고 지듯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고 서로를 보완하며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정공법만으로는 적의 방어를 뚫기 어렵고 기습만으로는 전체 전황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한 가지만을 고집한다면 적은 그 패턴을 파악하고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연한 사고와 상황 판단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장수는 이기와 정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결합하고 변환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와 정의 조화로운 운용은 오늘날 비즈니스 경쟁, 스포츠 경기,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가 어려운 문제에는 창의적인 우회 전략을 사용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어서 손자는 새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새를 만들어내는 것은 마치 급류가 돌을 굴리듯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급류는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는 미약하지만 그것들이 모여 급류를 이루면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거대한 돌덩이도 거침없이 굴려버릴 정도의 힘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의 힘, 즉 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흐름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개개인의 병사나 자원 하나하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들이 응집되고 조직화되어 거대한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진정한 새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손자는 군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개개 병사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강력한 새를 형성할 때 비로소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새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병력의 배치입니다.
손자는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병력을 상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사들을 일렬로 세우는 것을 넘어 지형지물을 활용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최적의 위치에 병력을 배치하는 전략적 사고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전력이 집중된 곳을 피하고 적의 방어가 허술한 곳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투입하여 전세를 뒤집는 것과 같은 전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력을 효과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적의 주력을 분산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곳으로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운용 방식입니다. 또한 손자는 허실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허는 약점이나 비어있는 곳을, 실은 강점이나 채워진 곳을 의미합니다. 적의 허점을 찔러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은 감춰적이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적의 강점은 피하고 약점을 공격하며 우리의 약점은 숨기고 강점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병력의 배치를 통해 적의 허점을 만들고 그 허점을 통해 우리의 세를 최대한 발휘하여 공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거나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여 적을 유인한 후 강력한 병력으로 포위 섬멸하는 것도 허실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이 허실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약점을 분석하여 우리의 강점으로 시장을 공략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병세편에서는 싸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움의 흐름, 즉 전황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죠. 손자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는 교묘하게 싸우는 자는 마치 구렁이가 먹이를 덮치듯 한다고 비유합니다. 구렁이가 먹이를 덮칠 때는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 먹이를 제압합니다. 목표물을 향해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은 장수가 전장에서 보여야 할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처럼 장수도 전쟁터에서 신중함과 과감함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자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혼란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라고 조언합니다. 전쟁터는 그 자체로 혼돈과 혼란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뒤섞이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며 병사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장수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고 혼란을 이용하여 오히려 승리의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적의 혼란을 증폭시켜 아군의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력을 잘 운용하는 것을 넘어 지휘관의 정신적인 역량과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파악하고 명확한 지휘 체계를 유지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승리로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병세편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적을 기만하고 혼란시키는 전략입니다. 손자는 군사를 다루는 것은 마치 물을 다루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물은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그릇의 형태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 가거나 돌아서 갑니다. 물은 항상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 흐릅니다. 이처럼 장수도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물처럼 적의 변화에 맞춰 우리도 끊임없이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의 의표를 찌르는 기한 전술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적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적을 혼란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병력으로 적을 유인하여 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만들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이 잘못된 방향으로 병력을 배치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전략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보다 병력이 많아 보이게 위장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할 것처럼 꾸며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전술도 효과적인 기만 전략입니다. 이러한 기만 전술은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력을 분산시켜 우리의 세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적이 혼란에 빠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손자는 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의 전략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은 손자병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중 하나인데요. 병세편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세를 압도적으로 형성하여 적이 감히 대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든다면 굳이 피 흘리며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명과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군대의 세를 강력하게 키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들의 훈련을 철저히 하고 보급을 원활하게 하며 사기를 높여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적이 침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곧 적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싸움 없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적에게 압도적인 힘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적이 싸움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는 현대의 외교나 협상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세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적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손자는 강한 적과 싸울 때는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철하고 조언합니다. 이는 적의 주력 부대나 방어가 견고한 곳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적의 허술한 방어선이나 보급로, 지휘부를 노려 공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가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에서는 경쟁사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개인의 삶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세편은 세라는 개념을 통해 전쟁의 승패가 단순히 병력의 수나 무기의 성능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세를 구축하고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역설합니다. 기와정의 조화, 병력의 효율적인 배치, 허실의 활용, 적을 기만하고 혼란시키는 전략,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상의 전략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강력한 세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병세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쟁의 전술을 넘어 비즈니스 전략,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병세편에서 배운 세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강력한 세를 구축하고 유연하고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이 세의 개념을 단순히 힘의 크기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며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역동적인 지혜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도전들 앞에서 손자병법 병세편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와 우회해야 할 때를 구분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길러보세요. 때로는 침묵하며 힘을 비축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지혜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